자, 771페이지 시작합니다. 전매행위 제한입니다.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주가봅니다. 주택 또는 주택의 입지에 선정된 지위 줄거 놓고요. 지위는 분양권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크합시다. 10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 알선할 수 없는데 그 가로 안에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예를 잡아야 돼요. 상속은 죄입니다. 어디 가든 간에 뭐든지 상속만큼은 다 되는 거예요. 상속은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제한 대상이 되는 게 1번, 2번, 3번인데 1번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지에 선정된 지위. 한마디로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이 얘기고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죠. 주택의 입지에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권하고 주택이 동시에 다 걸리고 3번 공영개발지구에서 분양가 제한받지 않고 공공기관에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 입지에 선정된 지위입니다. 구체적으로 뭔가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지위하고 주택인데 넘겨봐요. 넘겨보게 되면 그 전매 제한기간인데 그 전매 제한기간이 박스에 쫙 나오는데 이 박스 시험 문제 나오면 어차피 못 맞춰요. 해봤자 되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이 박스를 보지 말고 박스가 지문 하나 나옵니다. 지문 하나 나오면 그 하나 빼고 오지선다니까 하나 빼고 나머지 걸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는 아예 쳐다보지 말고 3번 전매되는 특례 및 우선매 주로 여기서 문제 나옵니다. 얘가 주로 한 문제짜리입니다. 자,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가 상한제, 공영개발지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 인정되기 위해서 다음 경우 체크하면 그 다음부터 사업주체 건너뛰고 사업주체 동의입니다. 사업주체 동의. 가로 안에 잘 봐요. 가로 안에 분양가 상한 적용 주택 줄 거고 주택이면 토지주택공사 동의.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의 동의받으면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제 결론은 무슨 얘기가 되냐 그러면 아까 지금 지위하고 주택이죠. 이걸 뭐 하지 말라고요? 전매하지 말라고. 뭐는 된다고요? 상속은 된다고. 그러니까 지위하고 주택을 전매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지위에 대해서는 분양권 지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동의받으면 전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이면 사업주체 동의받지 말고 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누구였냐? 지방공사였다 그러면 그때는 지방공사의 동의 받아가지고 전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는 자, 나 주택을 팔겠으니까 동의해달라. 동의해주면서 자기가 먼저 다시 사들어가는 거예요. 우선 매입하겠다. 지위 분양권은 사업주체에 동의받고 누구한테 팔든가 관계없는 거예요. 분양권은 사업주체에 동의받고 파는데 주택이면 사업주체가 아니고 토지주택공사 동의받는다. 근데 그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누구였냐? 지방공사였으면 지방공사 동의받는다. 그럼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는 동의 신청이 들어오면 동의해주고 그 대신 우선 매입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동의 이렇게 동의받을 수 있는 사유의 몇 가지? 7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유가 이제 함정받으니까 사유 봐야 됩니다. 1번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결혼해서 세대원 전원이 줄 겁시다. 세대원 전원이 포인트만 딱 잡으면 아주 쉬워요. 세대원 전원이냐 일부냐 모르니까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한다. 쉽게 말해 다른 도시로 이전한다. 단 중요합니다.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어디로 간다? 다른 도시 이사 가라. 이사를 가면 되는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전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상속 체크하고 상속에 취득한 주택 세대원 체크합시다. 전원이 이전하는 거. 상속받은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간다. 세 번째 전원 체크업 전원이 해외 이주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
4번 이혼해가지고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넘겨주는 거 함정 없음. 5번 자 내가 내 주택을 왜 줘줬냐 그러면 공공사업 한다 해가지고 내 주택이 넘어갔어요. 그자한테 나는 뭘 받았는가? 이주대책령 받았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이주대책령 받았을 때 함정이 없어요. 6번입니다. 6번 분양가 상한제 공영개발직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가 국가자체 금융기관에 체크합시다. 채무를 이행 못해서 경매 공매가 되면 경매 공매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 7번 입주에 선정된 지 주택에 체크합시다.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 7가지 사유가 있는데 함정이 되는 게 뭐가 있는가? 첫 번째,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데 수도권으로 이전이 아니다. 전원이냐 일부냐 수도권이 함정이 2개 있는 거고. 두 번째, 세대 구성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 번째, 세대 구성원 전원이 해외 이주 몇 년 이상 2년 이상 해제료. 네 번째, 이혼해가지고 배우자를 주는다. 다섯 번째, 내 주택을 공공사업용 제공하고 이주대책령 받았다. 여섯 번째, 국가자체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 못해서 경매 공매로 나온다. 일곱 번째, 주택이나 지위의 전부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함정에 뭐가 함정이면 잘 보란 얘기요. 첫 번째, 전원인가 일부인가 이걸 보고. 두 번째, 전원이 이사 갈 때 수도권으로 이사 가는 것은 이전이 아니에요. 해외 이주는 몇 년 이상? 2년 이상. 일부 증여, 전부 증여, 일부 증여. 저렇게 말하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사유만 딱 알고 있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어쩐다고요? 사업주체 동의받고. 이게 주택이다 그러면 LH공사 동의받고. 이 주택을 공급한 데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받고. 그러면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먼저 사갑니다. 4번에 1번 이제 사업주체 환매죠. 사업주체 환매는 뭐냐 그러면 이걸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어쩌라? 동의받고 해야 하는데 동의 안 받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위반한 거지. 위반하게 되면 사업주체가 그거 다시 그대로 환매하는데 얼마 줄까 생각해. 얼마 줄까? 지위는 사업주체가 환매합니다. 전매제한 규정에 위반해서 체크합시다. 입주자 선정된 지위, 분양권, 지위의 전매가 되어주면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서 은행법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전 합한 금액 매입 비용을 매수자에게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입주자 선정된 지위 등을 본다. 무슨 얘기 다시요.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입니다. 이미 납부된 입주금은 첫 번째 계약금, 중도금 1차, 2차, 3차 있을까요? 들어간 돈이 전부 다 뭐예요? 입주금. 플러스 뭐만 줍니까? 이자. 플러스 P 이러면 좋은데 이 P가 없단 얘기요. 입주금 플러스 이자만 주겠다. 이걸 뭐라고요? 매입 비용. 이 매입 비용을 누구한테 주면? 매수자한테 주면 준 날 사업주체가 지위는 취득한 걸로 본다. 환매한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넘겨보면 2번입니다. 2번 매입비용 준용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영개발직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데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 인정해서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선멸 때금 매입비용.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지금 주택이면 토지공사 동의받아라. 주택을 공급한 데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받아라. 그러면 동의해주고 우선 매입하는데 얼마 줍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 주택 가격 상승분은 인정을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 인정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제 부기 등기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 하지 마라 했는데도 꼭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아예 부기 등기. 사업주체가 분양가 상한제 공영개발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주택. 분양권에는 분양권이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부기 등기 없고 주택에는 부기 등기합니다.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주택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된다. 지금 이게 지금 주택하고 지위가 있는데 주택을 공급할 때는 뭐라고요? 이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주택이니까 이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뭐 해서는 안 됩니다.
전매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사실을 갖다가 소유권 보존등기 밑에다가 주등기 밑에다가 하는 게 부기등기 아닙니까? 그런 글자를 덧붙여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기등기 시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하며 부기등기는 이 주택은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된 후 주택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공사 외의자에게, 토지공사는 이거 아닙니까? 이거 토지공사가 우선 사들일 수 있으니까 토지공사한테는 팔 수 있지만 토지공사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소유권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주택이다. 그런 말을 써줘라 이런 얘기요. 3번 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부기등기한 경우 주택 소유의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어쩌죠? 말소시켜줘라 이런 얘기. 이게 전매 제한인데 정리하게 되면 이게 지위하고 주택에 대해서 전매 제한되는데 첫 번째 뭐는 된다? 상속된다. 상속되고 제한기간이 10년 이내에서 기간이 나오는데 그 기간 해봤자 안 되니까 포기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유가 사업주체 동의받으면 하는데 그걸 잘 잡으라고. 사업주체 동의받고 전매하는데 주택이면 토지특공사, 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받고 판다. 동의할 수 있는 사유가 7가지 있는데 함정은 1, 2, 3, 7에 있더라. 1. 전원이 다른 도시로 이사가 돼 수도권 이전 안 되고 2. 전원이 상속주택으로 3. 전원이 해외주, 전원이 2인 여성 해외주로 7.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그 기간 내에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하다 적발이 되면 지위는 사업주체가 환매하는데 얼마 주냐 그러면 입주금 플러스 이자만 준다. 토지공사가 우선 매입할 때도 입주금 플러스 이자만 준다. 그러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이 주택은 전매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다 라는 사실을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6번도 봐야 돼요. 전매 제한규정 위반해서 그 전매가 행해지면 처벌합니다. 3년 3점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고 7번 포상도 봐야 돼요. 그런 행위를 한 자 신고하게 되면 신고포상금 건당 1,000만 원 이하, 엄청 커요. 1,000만 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포상금 제도가 있다. 거기까지 알고 775페이지 7절 보면 주택공영개발지구 끝.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777페이지 주택거래 신고제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내용이 너무 작아서 좋아요. 내용이 너무 작아요. 자,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권자인데 주택거래 거기서 말하는 주택은 가로 있죠. 아파트 연합니다. 왜 이 말씀이냐? 옛날에는 아파트 거래 신고지역, 연립거래 신고지역 있었는데 지금은 오직 아파트만.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심의는 상식이 심의는 상식. 심의겠죠. 지정하고 고시. 심의, 고시, 상식이니까 누가 하냐 포인트는 누가? 국장이 지정합니다. 국장이 지정. 지정권자 누구요? 국장. 2번 국장은 다음 지역에 대해서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5가지 쫙 있는데 출제가 잘 돼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암기를 딱 해야 되는데 자,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매매가 상승률이 지금 우리가 여기가 2월 며칠 2월 지금 2월 지금 오늘 28일입니까? 28일 날 지정한다 그러면 첫 번째 것 직전월이니까 1월이죠. 1월 한 달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5% 이상. 직전월 소급해서 3개월 그러면 1월, 12월, 작년 11월 세 달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3% 이상. 직전월 소급해서 3개월간 1월, 12월, 11월 3개월간 거래량이 얼마 이상? 20% 이상. 직전월 소급해서 1년간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의 몇 배 이상? 2배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 군, 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 5개 있으니까 암기할 때는 직전월 1.5, 3개월 3%, 3개월 20%, 1년간 2배, 시, 군, 구, 요청인데 여러분들은 이걸 암기해야 돼요. 시, 군, 구, 요청. 나머지 내용은 암기 안 해도 암기하는 나중에 저절로 됩니다. 앞에서 계속 반복해 주니까 저절로 돼요. 직전월 1.5, 3개월 3%, 3개월 20%, 1년간 2배, 시, 군, 구, 요청.
직전월 1.5, 3개월 3%, 3개월 20%, 1년간 2배. 숫자가 있으니까 금방금방 암기 되는데 마지막으로 시군구 요청. 이게 특이하게 암기가 안 돼. 숫자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은 5번이죠. 5번. 1, 2, 3, 4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5번. 시군구 요청하는 지역도 신고지역 지정 대상지역이 된다. 1년 동안 중간에 수업 안 빼먹고 꾸준히 간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저절로 암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관한 사항인데, 자, 3번 지정 절차가죠. 고시 통보. 국장은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했으면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상식입니다. 그것은 관보 고시. 심의 거치고 지정했으면 고시하고 상식이고, 지체 없이 시군구에 통보합니다. 시군구 통보. 2번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등기소장한테 알리고 15일 이상 열람시킵니다. 2번 신경 써야 돼요. 등기소장한테 알리고 15일 이상 주민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인데 1번 신고해야 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입니다. 규모 제한이 없고 가격 제한도 없고 했던 주택거래 신고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옛날에는 면적이 있었는데 지금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아파트면 자고로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옆에 2번 신고 대상 거래계약인데 신고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인데 첫 번째 함정 가로 대가가 있는 경이 하나며 체크해야 돼요. 대가가 있는 경이 하나인데 그 말은 유상계약. 두 번째 신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신규 취득한 제외. 이 말은 신규 분양은 제외입니다. 신규 분양은 제외인데 왜 신규 분양은 제외냐 그러면 지금 이 신고를 누구한테 하냐 그러면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노원구죠. 노원구. 노원구에 생각해요. 노원구에서 자 현대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한다 그러면 분양하는데 평당 분양가를 갖다 평당 분양가를 한 4천만 원 잡을까요? 평당 분양가 4천만 원 잡게 되면 이 분양가가 적정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원 누가 구청장이 분양 승인해야 돼. 분양 승인. 4천만 원이 적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을 해요 말을. 안 해요. 너무 비쌉니까? 네. 여기는 지금 서울이고 전국방송 나간다니까. 노원은 네. 싼데요. 누가 말하면 안 된대. 그래서 4천만 원이 적정합니까 해봤더니 4천만 원이면 딱 적당한 거예요. 적정해가지고 어쩐다고요? 노원구청장이 그래 4천에 분양하라고 뭘 했어요? 승인했어요. 승인. 이 분양을 누가 받았어요? 갑이 분양 신청해서 받았어요. 뭐 받았다고? 신규 분양. 분양 받아가지고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요? 주택거래 신고죠. 나 분양 받았으니까 가서 신고해야지. 누구한테? 구청장한테. 구청장님 내가 현대가 파는 거 분양 받았는데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평당 4천에 받았어요. 라고 분양 신고하면 구청장이 뭐라 하겠냐 이런 얘기요. 내가 4천이라고 결정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신규 분양은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분양가 결정을 누가 했으니까? 신고 수리권자인 시군구가 결정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가로 안에 함정이 두 개 있어요. 대가가 있는 게 하나다. 그 말은 유상계약이고 두 번째 신규 분양은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따라서 단독은 아니고 토지도 아니고 권리는 소유권에 국한되고 나머지 더 읽어봤자 의미가 없네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신고사항인데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박스에 1, 2, 3, 4 쫙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공법으로 중요하게 취급 안 해요. 다만 5회에 따른 주택거래가격이 체크합시다. 6억 이하인 주택은 6, 7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해요. 6이 뭡니까? 6이 취득, 자금, 조달계. 7이 뭡니까? 입주 여부계. 취득, 자금, 조달계, 입주 여부계. 줄여서 자입 그래요. 자입, 자금, 조달계, 입주 여부계. 6억 이하면 7억이면 8억이면 9억이면 5억이면 계속 나와요. 이제 6억 이하면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 여부 계획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나머지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신고 절차인데 신고기간 주택거래계약 체결한 당사자 체크합시다. 공동, 단독, 공동 물어보니까 공동. 주택계약 체크해요. 체결일부터 15일. 또 체크합니다. 주택소지에 관할 시군구. 또 체크합니다. 신고사항 변경도 뭡니까? 신고. 간단하지만 그런 게 함정입니다. 단독이냐 공동이냐? 공동.
계약서 쓰고 며칠 내 15일 내 누구한테? 주택소재관할 시군구한테 신고사항 변경할 때 변경 새로운행위 다시 신고한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신고지역 지정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나 중개사법 규정을 따릅니다. 신고구역 지정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은 주택법을 적용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넘기면 이제 3번 신고 효과에 관한 사항인데 1번 넘어가세요. 신고 받으면 시군구청장은 신고 내용 확인하고 신고 증명서를 지체 없이 주고 신고인이 신고 증명서 받으면 거민 받은 걸로 보고 단순하지만 그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2번 시군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빠져있거나 정확치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세요 라고 할 수 있고 신고한 승의 사실 여부 확인해서 공무원에게 신고인에게 계약서 또는 거래 지급 증명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 취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함정을 쓰니까 읽기만 하면 2번 시군구청장은 신고 증명서 주고 15일 내에 그 서류를 누구한테 넘기는 게 잘 봐야 돼요. 그 서류를 누구한테? 세무서장한테 넘깁니다. 세무서장이 국세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시 조치해가지고 1번만 잘 잡아요. 거짓 신고입니다. 거짓 신고. 취득세 몇 배 이하요? 5배 이하. 나머지 더 하지 말고. 거짓 신고는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밑에 더 보지 말고 옆에 5번 신고직 해제인데 자 장관이 지정하고 장관은 신고직 지정 후 지자체장이 해제 요청하거나 주택계획이 안정돼서 이제 신고지역 지정서가 없을 때 있는다면 항상 지정할 때 심의하니까 해제도 심의요. 심의 거쳐 끝맺으면 잘 봐요. 해제하여야 한다. 주택거래 신고제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내용이 너무 쉬워요. 첫 번째 지정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지정권자는 국장이다. 심의 거쳐 지정하는데 그 요건이 직전월 1.5, 3개월 3%, 3개월 20%, 1년간 2배 시군구 요청 그런 조건을 같은 지역에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고 두 번째 국장은 지정했으면 관보에 고시하고 시군구 통보받은 시군구청장은 등기소장에 날리고 주민에게 15일 이상 열람하고 신고 대상 주택은 뭐라고요? 아파트 하는데 아파트 소유권 이전인데 무상은 제외다. 유상만 신규 분양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5억 이하면 5억에 6억이죠. 6억 이하면 자금 조달계 입주 여부 계획은 신고 내용이 아니고 6억 이하면 자입 제외요. 자, 공동 신고하고 계약서 15일하고 시군구에 하고 신고상 변경도 신고하고 신고지역 지정 전에 체결된 계약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나 중개사법 따르고 넘어갔더니 신고받은 시군구청장은 조사하고 지체 없이 교부하고 그럼 신고 증명서 받으면 거민 받은 걸로 보고 그리고 이제 신고 증명서 주고 그 서류를 15일 내에 세무서한테 보내면 세무서는 국세지방세 과세자를 활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5배 이하고 그리고 장관이 이제 시군구청장이 해지 요청하거나 지정사유가 없을 때 인정되면 심의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 거기서 한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니까 내용은 쉽습니다. 782페이지 6장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주택관리는 자 82 X고 83 X고 84 X 85 X 6 7 8 9 90 91 92 93페이지 가면 8번 담보책임 98페이지 담보책임이 얘만 6월달에 한번 해볼 거예요. 거의 요즘 아예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담보책임만 6월달이니까 어서부터 9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97페이지 맨 밑에 9번 안전진단 실시 거기서부터는 X입니다. 98, X, 99, 80, 801, 2, 3, 4, 5, 6 이게 지금 이 관리 파트는 우리가 아니고 주택관리사라고 따로 있어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썼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80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끝. 넘어갔어요. 811페이지 설명합니다. 주택사업자 단체 끝. 자, 813페이지 주택법 심의기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끝. 814페이지 10장 보측은 통째로 X고. 쭉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택법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남는 게 6편 농지법 남았습니다. 농지법. 농지법은 그냥 쉬지 말고 연타를 끝냅시다. 이어가지고. 농지법 두 문제 나오는데 제일 중요 부분만 하고 마칩시다. 농지법은. 자, 농지법에는 봐봐요. 농지법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농지법도 제1장 총설해가지고 당연히 용어 나옵니다. 제2장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인데 농지 소유에선 첫 번째 농지는 누가 소유하는가? 소유 제한이란 제도. 얼마만큼 소유할 수 있는가? 소유 상하이란 제도.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 받아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줄여서 농지증 그래요. 그리고 농업 목적으로 소유해가지고 그 목적이 이용 안 하면 파라 그래요. 농지 처분 네 가지가 있어요. 3장이 농지 이용에 관한 사항인데 농지 이용에서는 대리 경작이라는 제도하고 임대차, 사용대차 등이 있고 4장이 농지 보존에 관한 사항인데 농지 보존에서는 뭐가 있냐? 첫 번째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제도가 있고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농지 전용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 전용 이렇게 있는데 정상적이면 2장 소유에서 한 문제 나와야 되고 4장 보존에서 한 문제 정상적이면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간혹가다 이런 게 뭐 삐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그래서 타겟은 한 문제만 잡는다. 한 문제만. 자, 852페이지 가게 되면 1번 목적은 X고 목적은 X고 자, 그 밑에 영어 중에서 1번 농지 개념인데 농지 개념. 농지가 뭔가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원래 농지법이 한 7문제 정도만 나온다 그러면 농지는 매년 나와야 돼요. 매년. 농지를 모르면서 농지법 공부한 건 말이 안 되는데 딸랑 2문제 나오니까 15회 때 농지 개념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출제 안 하는 거예요. 출제는 잊어먹었는가 아니면 우리 실력을 높게 봐주는가 아예 출제를 안 해요. 그럼 농지가 뭡니까? 그거를 모르면 농지 중개가 안 돼요. 농지가 뭐죠 근데? 농지가 뭔지도 몰라요. 농사 짓는 땅. 학원 들어오기 전까지 일반인들한테 농지가 뭡니까 하면 농사 짓는 땅. 여러분들이 일반인이 아니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수험생이에요. 수험생. 수험생들은 농사 짓는 땅 그러지 말고 농지가 뭡니까? 물어보면 농지란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입니다. 농지가 뭐라고요?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 그 개념. 농지라는 것은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가 농지다. 그럼 어떤 토지에다 농지법을 적용하냐? 시작합니다. 농지란 전답과선 법적 지목 불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1번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농경지 하면 농사 짓는 땅이죠. 2번 다년생 식물 재배인데 다년생이면 최소한 2년 이상 돼야 다년생이요. 거기 보면 점이 쫙 있는데 이거 절대 다년생 식물이 인거다 아닌가 이런 문제 안 나와요. 목초, 종묘, 인삼약토, 잔디, 전년, 묘목, 과수복나무, 유일수, 세역경 2년 이상 적용 또는 관산수목과 모묘 적용 목적 식장 것은 제외한다. 적용 목적 식재 제외 그 말은 아파트 단지나 공원 가게 되면 적용수 관상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농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목적 판매. 적용수 관상지를 자꾸 시민한테 뭐 하려고? 팔아먹으려고. 그런 땅을 뭐로 본다? 농지로 본다. 3번 농작물 경작 다연산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계량 시설로서 첫 번째 점 봐요. 유지, 양수, 배수, 수로, 농로, 제방. 그것도 뭐라고? 농지. 그 밑에 점 보지 말고 4번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설치하는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설치하는
다음에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해가지고 고정식원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농막, 간이 저온 저장고, 간이 퇴비장, 간이 액체비료 저장소. 합격하고 난 다음에 4번은 아주 중요한 얘기요. 그래서 일단은 농지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농사 짓는 땅. 두 번째, 다년생 식물 재배지. 세 번째, 그런 토지에 계량시설 부지. 네 번째, 그런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뭐가 있냐? 고정수원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농막, 농기계 보관 창고, 농막. 간이 액체비료 저장소도 있고, 간이 퇴비장도 있고, 사과 저장하는 저온 창고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고? 농지다, 농지. 넘겨봅시다. 넘겨보게 되면 2번 이제 농지에서 제외입니다. 농지에서 제외. 자, 1번 보게 되면 다음 토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지목이 전답 과선이 아닌 토지에서 아까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지목에 관계없이 농사만 지면 농지다. 다연생 식물 재배하면 농지다. 그런데 이제는 전답 과선이 아닌 토지는 계속해서 3년 이상 하면 농지고 3년 미만 하면 농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 그거예요. 전답 과선이 아닌 토지는 계속해서 3년 이상 하면 농지다. 3년 미만 하면 농지가 아니다. 두 번째, 지목이 임야인데 임야면 넌 같아요? 산 같아요? 산이지, 산. 형질 변경 않고 그 말은 산을 개간도 않고 다년생 식물 재배했다. 그 말은 밤나무 심었다 이 얘기입니다. 산에다가 밤나무 심으면 그게 산입니까? 농입니까? 산이지. 그 말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겠어요? 농지법 적용하겠어요? 이런 얘기요. 당연히 산지관리법 적용한다 이 뜻입니다. 세 번째, 처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당연히 처지법 적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농지법 적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개념 좀 잡아놓고 그 다음 보게 되면 2번 농업인인데 농업인에서는 농사 짓는 개인이 농업인인데 박스 1번, 2번 말이요. 나머지 시험 문제 그 농업인 범위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1번, 2번을 모르면 여러분이 농지 중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농업인이냐? 1000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농사 지면 농업인. 두 번째,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특수작물 한다. 330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농사 지면 농업인. 그 두 개 말하나요? 1000 이상 가지고 농사 지면 농업인. 비닐하우스 특수작물 한다. 330 이상 가지고 농사 지면 농업인. 나머지 용어는 6월달 읽어요. 6월달. 지금 봐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856페이지 3절 X 통째로 X고 858페이지 오면 농지 소유에서 1번 농지 소유자 얘는 중요입니다. 중요. 자, 원칙입니다.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원칙은 농사 짓는 데가 소유한 게 원칙인데 예외해가지고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다.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습니까? 거기는 많다가 안 통합니다. 그거는 자꾸 반복해서 써봐야 돼요. 이 부분은 써야 돼, 이 부분.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다. 두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학교, 공공단체, 생산자체가 시험, 연구, 실습, 정규 생산. 농업학교는 농지가 있어야 뭐 하죠? 실습하죠, 실습.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 농사 안 짓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 주말 체험 영농. 네 번째 농지에 대해서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 다섯 번째 몇 년 이상 경작하다 8년 이상 경작하다 떠나가는 거 이농하는 거. 여섯 번째 담보농지죠. 담보농지 취득한다. 일곱 번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 전용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전용이에요. 전용 다른 용도 쓰겠다고 신고하는 거. 여덟 번째,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농지. 좀 이따 나옵니다. 협의를 완료한 간단하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데는 무슨 지역이요? 상업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농지는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다는 주상공 안에 있는 농지. 아홉 번째, 농지 개발 사업지구 안에 있는 1500제곱미터 미만 농지. 열 번째,
농업진흥지역 밖에 진흥지역 밖에 최상단에서 최하단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되는 농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떼보면 뭐라 나오냐? 영농 여건 분리 농지 그래요. 농사 짓기에는 더 이상 힘든 곤란한 영농 여건 분리 농지. 쉽게 말해서 한개 농지. 농사는 괜찮아요. 11번에 기타 해가지고 기타 6명이 쫙 나요.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하면 농어촌 공사, 두 번째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세 번째 공유수면 매립한 농지, 네 번째 토지 수용, 다섯 번째 공치법에 의해서, 여섯 번째 이거는 LH공사가 나중에 공공사업용으로 쓰려고 미리 확보해놓은 농지 일명 비축농지. 자꾸 얘는 반복해봐 반복. 농사안전도 소유할 수 있다. 1번 국가지자체, 2번 학교, 3번 주말농장, 4번 상속, 5번 8년 경작 인허, 6번 담보농지, 7번 전용 허가신고, 8번 협의 완료, 9번 1500, 10번 경사 15% 이상, 11번 6개 짝에서 농어촌공사, 농어촌미법, 거울선멸이, 토지수용, 공치법, 비축농지. 몇 번 반복해야 돼. 고생은 딱 1년만 해도 1년만 딱 하고 끝내야 돼. 고생할 때 확실하게 하고. 자, 박스 밑에 2번입니다. 임대차 사용대책을 특례해가지고 23조 2호 6호까지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돼, 임대는 유상으로 빌려주는 거, 사용대는 무상 빌려주는 거. 자고로 농지를 임대 사용되는 기간에는 내가 농지를 빌려줬으니까 그 기간 동안 농사를 안 질 거 아니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농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요즘 시골 가게 되면 농사 짓는 사람 연세가 높아요, 낮아요? 높죠. 기본 평균 연령이 60 넘어요. 그러니까 농촌에 총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농촌 총각 군대 가요, 안 가요? 그래서 군대 안 갑니다, 요즘은. 농사 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군대 가기 싫으면 어쩌라고요? 시골 가서 농사지 보느라고. 농촌 총각 군대 가요, 안 가요? 농사 짓고 있는 총각이 군대 가냐고 안 가냐고. 군대 안 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애들이 있으면, 애들 크면은 군대 보내지 말고, 사고도 많으니까 어디 보내라고? 시골 보내가지고 농사 짓는 농사. 몇 년 되면 되냐? 시골 가가지고 결혼 않고 조건이 있어요. 결혼 안 하고 15년 이상 농사 지면 농촌총각 군대 가야 안 가요? 안 가기. 왜 안 가요? 뭐 신의 아들입니까? 가야지. 그럼 농촌총각이 군대 가버리면 그 농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임대 사용대입니다. 임대 사용대. 우리나라 임대 사용대는 금지. 임대 사용대가 허용하게 되면 농업인 전부 다 소작농.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싹 사가지고 빌려주고 오는 것이지. 공짜로 쓰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농지 임대 사용대는 금지입니다.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 농촌총각 군대 가면 그 농지 어쩌겠어요. 그거 농지 들고 갈까요? 지게 메고 갈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임대 사용대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군대가 있는 기간 동안 어쩐다? 농지 소유할 수 있다. 나중에 여기는 전부 다 서울 사람들이니까 딱 해준 말이 없네요. 시골에 있으면 그냥 우리가 손 안 대고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농지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만 합시다. 그렇게 알고 859페이지 2번 임대 사용되는 우리나라 임대 사용대 금지입니다. 금지. 예외적으로 부득이 한 경우 임대 사용대가 돼요. 그 기간 동안은 농사안전 소유할 수 있다 이 얘기고 3번 기타 특례 배제해가지고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대한 특별 조항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지를 누가 소유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오직 농지법에서만 정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농지 소유 제한 해가지고 농지 소유 제한 4개 배웠어요. 4개. 원칙 농사 짓는 자가 소유한다. 예외 16명은 농사 안 져도 소유한다. 세 번째 임대 사용되는 기간 동안은 농사 안 짓지만 소유할 수 있다. 네 번째, 농지 소유에 대한 규정은 오직 농지법에서만 정한다. 그 딱 4가지. 그리고 한 장 넘기면 농지 소유 상한입니다. 농지 소유 상한. 1번, 자, 소유 상한이 3개 있는데 1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 중에서 줄 거요. 농업 경영하지 아니한 자.
농업 경영하지 아니한 자는 상속 농지 중에서 만까지 만. 두 번째, 8년 이상 경영하다 일용한 자도 소유 농지 중에서 만까지. 세 번째, 주말 체험 용농이면 1000 미만, 1000 미만. 이때 1000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 미만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게 되면 큰 2번, 임대 사용대응 측리해가지고 23조 7회에 따라 농지를 임대 사용될 경우에는 1항, 2항에 불과하고 소유상한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 기회 소유할 수 있다. 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들어보세요. 이게 주말 농장이면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이때 1000 미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대원 전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 미만. 상속 지금 얘들이 농사 지어 안 지어? 안 짓죠? 상속받아 예를 들어서 50만 제곱미터를 갖다 상속받았다. 그러면 얼마 받느냐? 다 받는다. 농사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농사 안 지으면 얼마만 가지라니까? 10,000제곱미터 이내. 8년 이상 경자 내가 8년 이상 얼마? 30만 제곱미터 농사를 졌다. 그만 지고 떠나간다. 얼마만 가지라고? 10,000제곱미터 이내. 그러면 나머지는 어쩌라는 거냐? 나머지는 둘 중에 처분하든가. 나머지 농지는 뭐 하든가? 처분하든가. 아니면 농어촌 공사. 농어촌 공사를 보고 우리가 농지은행이야. 농지은행. 농어촌 공사한테 뭐 해라? 맡겨라. 위탁을 해가지고 임대에 사용돼 하면은 농어촌 공사한테 맡겨놓은 이 기간 동안은 소유 상한이라는 규정을 적용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가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상속 그러면 다 받는 거예요. 다 상속은 다.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하면 얼마 소유? 만. 나머지는 어쩌라고? 처분하든가 농어촌 공사한테 맡기든가. 처분하든가 농어촌 공사한테 맡기면 다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8년 이상 경작이 인용은 만 초과되는 것은 처분하든가 농어촌 공사한테 맡기든가. 세 번째 주말 농장은 1000 미만인데 이때 1000 계산은 세대주 전부 합산해 가지고 1000 미만. 간단하지만 이런 게 출제가 잘 돼요. 그 다음에 3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가지고 농취증입니다. 농취증. 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자, 이 농지를 누가 가지고 있냐? 갑이 가지고 있다. 누가 취득한다? 을이 취득한다. 둘 간에 매매계약 체결할 때 먼저 뭘 받아라? 농취증 받아라. 농취증을 굳이 받을 필요 있는가? 깜깜한 밤에 둘이 계약서 살짝 써버리지. 얘가 농지를 취득했으면 자기 땅이라는 표시를 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할 때 여기에 첨부 서류에 뭐가 들어냐? 첨부 서류에 뭐가 들어간다? 농취증이 첨부가 돼야 이전 등기해 준다는 뜻이에요. 농취증이 첨부가 안 되면 농지 취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농취증을 발급받는데 2번부터 갑니다. 2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줄 거예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그 자는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잘 잡아야 돼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입니다. 시, 구, 읍, 면장. 시, 구, 읍, 면장한테 농취증을 받습니다. 시, 구, 읍, 면장한테 농취증 받습니다. 누가 없어요? 군수죠, 군수. 그래서 문제는 뭐라 나오냐? 농지를 취득한 자는 군수가 발급하는 농취증을 첨부해서 이전되기 신청한다. 틀렸다. 군수는 발급기관이 아니다. 시구 읍면장.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취증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장 가면 한 문제예요. 농취증 안 받는 애가 누구냐? 농취증 누가 안 받아요? 그러면 예, 국가지자체, 예, 상속, 예, 담보농지, 예, 협의완료, 농어촌공사, 농어촌비법, 공유선멸, 토지수용, 공취법 이런 애들은 농취증을 안 받고 또 뭐가 있냐? 농업법인끼리 합병할 때, 공유농지 분할할 때, 시효 취득할 때, 법률 규정에서 환매할 때,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 이 경우에 해당하면 농취증을 안 받아도 됩니다. 국가지자체, 상속, 담보, 협의완료, 농어촌공사, 농어촌비법, 공유선멸, 토지수용, 공취법, 합병, 분할, 시효, 환매,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 그 박스에 있는 게 읽어보면 이러고 나온다고. 좀 맞나요?
암기하기 힘드나요? 네. 반대로 갑시다. 반대로. 그럼 제 암기하지 말고 다시 2번 밑에 발급 절차. 누구한테 신청한다고요? 시구읍면장한테. 시구읍면장한테 발급 신청하면 시구읍면장은 바로 주지 않고 자 의리 와가지고 면장님 나 농지증 줘요. 그럼 면장이 뭐라 하냐? 니 왜 사냐? 농사 지려고. 진짜? 그러면 면장이 그래? 그러면 너 농업 경영 계획서 만들어. 너 그러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만들어. 농업 경영 계획서. 농업 경영 계획서에 무슨 내용 씁니까? 얼마 살래? 면적, 노동력, 장비는 어떻게 확보하고 농지 가지고 있는 애가 또 산다 그러면 네 가지고 있는 농지 어쨌는가 그런 걸 보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자고로 농지증 받으려면 뭘 만들어라? 경영계획서를 만드는데 경영계획서를 안 만들어도 농지증 주는 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농지증은 분명히 받는데 뭐는 안 맞는다? 경영계획서 안 맞는다. 여기 봐요. 걔가 누구였는가? 첫 번째 누굽니까? 학교. 얘는 경영계획서 나올 수가 없죠. 실습계획 나온다 그러면. 두 번째 누가 있어요? 주말농장.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전용 허가신고. 네 번째 1500 미만. 다섯 번째 경사 15도 이상. 여섯 번째 비축농지. 얘를 암기하죠. 학교, 주말, 허가신고, 1500, 15% 비축농지. 6명은 농지증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경영계획서만 안 받는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자는 그러면 안 받는 애다가 잔뜩 있는 거 그중에 4명 쓰고 6명 중에서 하나를 써놓는다는 얘기요. 6명은 농지증 받는다. 누구라고? 주말, 학교, 허가신고, 1500, 15% 비축농지. 그 6명을 철저하게 암겨 6명. 답은 6명이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가볍게 해결해요. 그리고 863페이지 맨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농지증을 첨부해야 등기가 나옵니다. 넘기면은 864페이지 농지 위탁 경영 X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25회 때 나왔으니까 얘는 50회 때 나와 50회 때. 그때 살아있나 모르겠어 우리가. 50회면 앞으로 25년 남았는데 865페이지 보면 5절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조치. 이게 이제 농지 처분인데 6월 달에 중요 부분이 하니까 6월 달 넘어갑니다. 870페이지입니다. 870페이지 농지 이용에서 1번 농지 이용 정진 등 1번 농지 이용계 수립 X 2번 농지 이용 정진 사업 시행 X 873페이지 3번 농지 대리 경작 빨리빨리 넘어가요. 83페이지 3번 농지 대리 경작은 6월 달에 그것도 시간 남합니다. 넘어가게 되면 876페이지 4번 농지 세분화 방지 그 밑에 2절 농지 임대차 등 있죠. 이게 6월 달에 시간 남으면 해보고 안 남으면 가감 포기 넘어가고 880페이지 4장 농지 보전 1번 농업진흥적 지적 운영입니다. 농업진흥적의 지정 동그라미 1번에서 그 밑에 양가로 1번 봐요. 농업진흥적은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농업진흥적은 누가 지정하냐 그러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 우리나라도 농지가 어떻게 구분되느냐? 농지 구분 방법. 자, 농지는 이러고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설명해야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농지는 절대농지, 상대농지인데 절대농지라는 명칭이 언제 없어졌는가? 절대농지라는 명칭이 91년도에 91년도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91년도가 공인 중개사 6회입니다. 6회 공부했던 사람까지는 절대농지를 배웠습니다. 6회 때 누가 시험 봤을까요? 6회 때 제가 봤어요. 제가 6회. 제가 올해 30이니까 6회면 91년이면 그때 제가 몇 살 때 봤겠어요? 제가 그때 4살 때 4살 때 6회에서 제가 시험 봐가지고 그때 당시에 신문에 나왔어요. 신동 나왔다고. 절대농지라는 말이 그러니까 저 공부할 때까지 있었단 얘기예요. 절대농지. 이게 뭐로 바뀌었냐 그러면 지금은
바뀐 게 뭐로 바뀌었어요? 농업진흥지역 이러고 바뀌고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어떻게 구분하냐?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농지가 뭐로 바뀌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실제 공부상에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농지법에는 농업진흥지역이 나오고 앞으로 우리가 중개할 때는 뭘 보는 거예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면은 농업진흥지역 이런 말 없고 뭐라 나온다고?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이 문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진흥구역, 보호구역 이게 옛날면 뭐라고요? 절대농지. 상대농지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명칭이 뭐냐? 아예 없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뗐는데 명칭이 없는 농지가 뭡니까? 옛날 말로 상대농지. 그럼 우리 시험은 뭐래? 시험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말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진흥지역 밖의 농지. 뉴스를 보게 되면 기자들은 뭐라 하냐? 모르니까 뭐라 그래? 그냥 비진흥지역, 자기네들 부르기 쉽게 비진흥지역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뉴스에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돼요? 농업진흥구역 우리는 배웠으니까 뭐라고요?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진흥구역 상대방이 못 알아먹으면 절대농지 그러면 알아먹어요. 보호구역 못 알아먹으면 절대농지 둘 다 절대 그러면 알아먹어요. 명칭이 없는 농지 뭐라고요? 상대농지 이러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진흥적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2번 진흥적의 구분입니다. 진흥구역, 진흥구역. 농업진흥을 도매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장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적합시다.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 이용한다.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 이용한다. 그게 뭐라고요? 진흥구역. 박스 보지 말고 2번 보호구역. 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농사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는. 그래서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존 등 농업환경 보호한다. 그게 보호구역이니까 보호구역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물.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딱 뗐는데 보호구역이 빵 찍혀 있으면 그 주변에는 100% 뭐가 있다? 저수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댐이 있다든가 강이 있다든가 천이 있습니다. 그게 보호구역입니다. 옆에 그림 보게 되면 이쁘게 나왔죠? 네. 진흥구역 싹 손 내밀고 보호구역 손 내밀고. 진흥구역은 그렇게 농지가 집단이 되어 있는데 진흥구역은 이런 진흥구역은 별로 없고 요즘은 진흥구역이면 전부 다 진흥구역이 이러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경지전이 지도상으로 보면 다 나와. 지도 확대해 보면 다 나니까 경지전이 딱 되어 있는 100% 진흥구역. 그 주변에 옆에 보호구역 지금 뭐가 있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네, 물이 보입니까? 네. 그림도 물 그림이네. 그런데 그거더라고요. 보호구역. 규제는 글자로 보게 되면 보호가 강할 것 같은데 규제는 진흥구역이 가장 규제가 강하고 보호구역은 중간 정도 되고 진흥지역 밖의 규제가 제일 약한 지역이요. 그 다음 옆에 2번 진흥지역 지정 대상지입니다. 참고가 아니고 중요입니다. 중요. 국계법에 따른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인데 다만 특별시 녹지는 제외한다. 아주 중요해요.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특별시 녹지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광역시 녹지는 뭐예요? 광역시. 당연히 지정한다. 광역시 지정한다. 그러면 진흥지역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 그리고 특별시 녹지 거기는 지정할 수 없는데 그거 암기 좀 하시고 넘어가 보게 되면 3번 진흥지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심의합니까? 뭐라 말해야 돼요? 상식이지. 그리고 뭐가 칩니까? 승인은 어디 가서 받는다고요? 직근상급. 시도지사의 직근상급은 누구예요? 정신 챙기고 직근상급은 누구예요? 국장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농지법 누구? 농지법 왔으니까
그래서 심의 거쳐 지정하되 승인받는다. 누구 승인이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바쁘니까 농장. 거기까지만 1번까지만 2번 3번 지금 보지 말고. 그 다음에 큰 글자 4번 지금 보지 말고 내비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요. 884 용도 구역을 행위 제한 6월 달에 봅니다. 출제 거의 안 됩니다. 쭉 넘어가게 되면 이제 888입니다. 888 농지 전형입니다. 농지 전형. 농지 전형 뭡니까? 농지가 아닌 용도를 쓰는 게 전형인데, 자, 뭐가 농지입니까? 아까 농지 배웠죠? 농지가 뭐라고요? 1번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 일명 농경지. 2번 뭐라고요? 다년생 식물 재배지. 3번 이런 토지에 계량 시설 부지해가지고 수로 농로 제방. 4번 1번 2번 토지에다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해가지고 뭐가 있었어요? 고정시건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농막, 간이 퇴비장, 간이 저온 저장고, 간이 액체비료 저장소.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전용이 아닙니다. 농사 짓는 밭에다가 비닐하우스 치면 전용이에요, 아니요? 전용이 아닙니다. 농사 짓는 밭에다가 농업인 주택을 짓는 것은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전용입니다. 농사 짓는 밭에다가 축사를 짓는 것은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전용이 아닙니다. 그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골길 가다 보면 넌 안에 축사 엄청 많아요. 넌 한가운데 축사가 있는데 그 넌에다가 축사를 짓는 그 행위는 농지 전용이 아니에요. 그 축사 부지 자체가 뭐가 돼요? 농지예요. 농지 전용 허가 안 받고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런 축사 봤나요? 또 못 봤어요? 봤어요? 응. 그 축사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농사 짓는 땅에다가 축사를 짓는다. 이제 이런 거 생각해요. 축사 지면 얘는 전용이다, 아니다? 전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축사 부지에 지붕이 있다고요? 있죠. 기둥이 있습니까? 있죠. 그건 뭡니까? 건축물이지, 건축물. 그러면 뭘 해야 된다? 건축 허가는 받아야 된다. 건축 허가 받아 건축하되 뭐는 안 받아요? 농지 전용 허가는 안 받는다. 전용이 아니니까. 그런 내용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알아야 나중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농지 전용이 뭐다 배웠으니까 889 가서 889 2번 전용 허가입니다. 1번 농지 전용 허가. 자,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령이 정하는 바야 체크합시다. 누구 허가? 농장 허가입니다. 그러면 참고해가지고 전용 허가 예외. 이 경우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근데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중요. 1번 다른 법률에 따라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전용하면 한번 생각해봐요. 건축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람이 몇 개 있다? 많다. 뭐 빼고 다 있다? 네, 소방 빼고 다 있다. 소방 빼고. 따라서 건축 허가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 본다. OAX요? 아, 소방 빼고 다 있다며. 건축 허가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 본다. O입니까? X입니까? 아, O 그래야지. 불안해하지 말고. 건축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게 몇 개 있다니까? 많다니까. 자,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갑이 자기 농지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뭘 받았어요? 건축 허가 받았어요. 허가권자가 그럼 이 부분 농지가 전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농지니까. 허가권자가 누구하고 이 농지 전용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하고 협의한다니까, 협의해서 뭐 해준다니까? 허가해준다니까. 허가해주면 농지 전용허가 받은 걸 본다. OX, O. 그러면 얘는 굳이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1번 아닙니까? 1번. 다른 법에 따라서 전용허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면은 건축허가 받으면 농지 전용허가 받은 걸 보니까 굳이 또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요.
2번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 농지로서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를 전용한다. 한 장 넘겨요. 891페이지. 891페이지 농지 전용 협의 대상입니다. 자,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장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농장과 전용 협의해야 된다. 1번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를 지정하거나 도지계 시설 결정할 때 해당 지역 예정지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에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도지계 시설 결정할 경우는 제외한다. 설명할 때니까 잘 듣고요. 자, 지금 파란 원이 뭡니까? 이게 농지입니다. 농지 이용원칙은 개발이요, 보존이요. 농지 보존, 농지 관리는 누가 해요? 농림축산식품부. 대빵이 누굽니까? 장관이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전용, 모든 전용은 농장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쯤 해가지고 이만큼 여기에다 우리가 뭐를 지정했다? 도시지역을 지정했다. 도시지역을 지정했다. 그 말은 곧 개발한다, 보존한다? 개발한다. 근데 우리 누가 좀 춥다고 얘기했나요?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 확 틀어보냐고 이걸 갖다가 지금 땀이 삐질삐질 나오는데 지금 끄지 말고 에어컨 틀어요. 에어컨 열 좀 식히게. 자, 도시지역 지정하게 되면 얘는 도시지역 개발이에요. 개발. 도시지역은 어떻게 구분돼요? 이제 정신이 몽롱하잖아요. 이제 도시지역은 추, 상, 공, 농. 자, 이쯤 해가지고 여기에다 주거지역을 지정한다. 이 농지가 전용이 돼야 안 돼요. 태지 개발이 되니까. 원래 농지는 보존해야 되는데 개발한다니까 지금. 이쯤에서 여기다 상업지역 지정하면 이 농지가 전용이 돼야 안 돼요. 태죠 개발이 되니까. 이쯤에서 여기다 공업지역을 지정하면 이 농지가 전용이 돼야 안 돼요. 전용이 되죠. 여기에다 녹지지역 지정하면 녹지지역 이용원칙은 뭡니까? 보존입니다. 보존. 전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은. 그대로 보존이니까. 근데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지정한다. 누가 지정할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자, 맞추고 가세요. 누구라고요? 기다리고 그 뒤에 그 옆에 노트 10페이지 맨 위에 봐보세요. 노트 10페이지 맨 위에. 노트 10페이지 맨 위에 모르면 기본 두 문제 틀린다고 그건 알아야 된다니까. 노트 10페이지 맨 위에 중요 표시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추상공록이 뭐예요? 용도지역 지정이지. 용도지역 지정권자가 누구냐고. 국장, 시도, 대도시장. 국장, 시도, 대도시장. 그러니까 이거 지정을 누가 한다고 이것을 지정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누가? 시도지사, 누가? 대도시장이 지정만 하면 농지가 전용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전용이 되면 어쩐다고요? 미리 농장 찾아가서 농지를 내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 전용하겠다라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협의를 해야 된다고요. 협의.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정한 거예요. 이런 농지를 취득한 자는 농사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저기 8번 봐요. 8번 뭡니까?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농지는 농지지만 농사 지을 땅이 아니죠. 주택을 지어야지, 주택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농지는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여기서 이만큼에서 도로 결정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무슨 결정이요? 도로 결정. 도로가 뭡니까? 도시계 시설. 결정하려고 하는데 뭐가 들었어요? 농지가 들었어요. 이거 결정은 누가 해요? 국장, 시도, 대도시장. 결정하기 전에 먼저 짠다. 농장 찾아가서 협의해라. 협의.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에서 여기에 지금 농지가 있습니다. 파란색 뭐라고요? 농지.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만큼 여기에다 주거지역을 지정합니다. 지정할 때 그냥 지정해요. 농장하고 협의하고 지정해요. 협의하고 지정했어요. 지정했습니다. 이제 지정했으니까 여기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있으면 뭐라고요? 주거지역. 근데 이만큼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다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네? 농지가 있네. 전용 협의 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죠. 이미 협의가 끝난 농지니까. 이만큼 해가지고 도로 결정하려는데 여기서부터 농지가 있네. 전용 협의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될 농지요. 이미 전용 협의가 끝났으니까. 그게 1번이요. 1번. 전용 협의 1번. 잘 봐요. 설명합니다.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장이 도시지역에 주, 상, 공 지정하는데 농지가 있다든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농지가 있으면 미리 어쩐다? 농장과 협의하고 결정하고 지정한다. 단 이미 지정된 주거상호공업지역을 다른 주거상호공업으로 바꾼다든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게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2번. 국계법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데 농지가 있더라. 자, 2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만큼 해서 여기에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 이용원칙은 뭐라고요? 보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뭡니까?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여기를 개발하겠습니다. 여기를 개발합니다. 개발? 지구단위. 그래서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뭘 지정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이 지역에 된다고? 개발이 된다고, 개발이.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아까 10페이지 1번만 봤습니까? 한번 샥 훑어봤습니까? 아까 10페이지 1번만 봤습니까? 눈치가 빨리 한번 훑어봐야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이거는 중요한 거 누가 한다고? 국장, 또 시도지사, 또 시장군수. 지정하게 되면 농지가 전용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농장 찾아서 어쩐다고? 미리 전용에 대한 협의한다. 두 번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 농지가 있으면 농장과 어쩐가? 협의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한다. 세 번째, 여기 보시고, 자, 이게 지금 여기 이쪽은 전부 다 농지죠. 농지. 파란색이니까. 이쯤 해가지고 갑이 녹지 지역 안에 농지가 있는데 이거를 개발하겠다. 개발? 지구단위. 개발행위? 네, 건물 터터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지법에서는 농지 전용이지만 국토계획법 가면 개발행위가. 토지 형질 변경. 개발행위가. 얘가 뭐 하겠다고? 개발행위 하겠다고 허가 신청하니까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게 되면 농지가 전용이 돼야 안 돼요. 되죠? 허가권자가 미리 농장 찾아가서 협의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 본다. 이런 게 농지 전용 협의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 889 가서 889. 자, 박스 다시 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 예외. 1번 됐고 2번. 국계법에 따른 도시적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를 전용할 때는 허가받지 마라. 추상공 안에 있는 농지 전용할 때 허가받지 말았니? 도시계획 시설 부지 안에 농지 전용할 때 허가받지 마라. 3번 농지 전용 신고했으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 4번 산지 전용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불법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한다. 산을 개간하려면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신고하고 개간했어야 되는데 모르게 불법 개간해서 농사 짓다가 그걸 어쩐다? 산으로 되돌린다. 그때는 그냥 해도 좋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하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형질변경이나 공작물 설치할 때는 굳이 전용 허가 안 받는다. 그래서 안 받는 경우 5가지인데 이해해야 돼. 이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법에서 허가가 의제된 협의 거쳤으니까. 두 번째, 협의를 완료한 농지니까. 세 번째, 신고했으니까. 네 번째, 불법 개간된 농지를 산으로 복구하니까. 다섯 번째, 하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니까.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허가권자는 누구라고요? 농장. 중요하니까 놓치면 안 돼요. 농림, 축산식품 장관, 농장. 다만 볼 필요가 없고. 넘기면 890페이지 통째로 X. 위임은 나오는 게 아닙니다. 3번 협의 설명했어요. 넘어가요. 892페이지 4번 신고입니다. 신고.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부여 전용한 자는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크합시다. 시군구 신고.
신고 대상 박스는 암기하지 말고 읽고 눈치껏 풀어야 돼요. 농업인주택 써요. 어업인주택.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2번 농축산업용 시설, 3번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4번 어린이날터 마을에 간들 농업인의 공동생활평시설, 5번 농수활관 연구시설, 6번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시설. 그런 게 전부 다 뭡니까? 농사 짓는 지역 주민과 관련된 행위입니다. 농사 짓는 신고니까 규제가 좀 약할까요? 신고니까. 지역 주민과 관련된 행위는 신고입니다. 암기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나머지 내용 더 읽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큰 5번, 옆에 큰 5번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요.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자는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크합시다. 일정 기간 사용하고 893페이지 맨 밑에 맨 마지막 줄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 허가 줄 짰고요. 일정 기간 사용하고 어쩐다. 농지로 복구한다. 농지로 복구한다. 그러면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농지 전용이 아닙니다. 농지 전용이 아닙니다. 잠시 쓰고 어쩐다. 되돌아온다. 누구한테가 받는다고요? 시군구. 넘어갔어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어쩐답니까? 변경할 때 변경허가.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는 어쩐다? 시군구하고 협의한다. 협의입니다. 협의. 그런데 참고해가지고 자 타용도 일시 사용 대상이 뭐가 있는가? 1번 건축법 따른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물 시설과 그 다음 줄 거예요.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 여기에다 뭐 합시다.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 하자. 그것은 타용도 일시 사용일까? 2번 봤더니 주목적사업. 여기서 지금 도로공사인데 이만큼 해서 여기에다 뭐를 만들었네? 현장 사무소를 만든다. 현장 사무소. 잠시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에 금 나옵니다. 금 뭐가 있어요? 광물채굴.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잠시 쓰고 되돌아간다. 첫 번째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 두 번째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세 번째 광물채굴. 세 가지 용도로 잠시 씁니다. 잠시. 밑에 2번, 3번 보지 말고 안 중요하니까. 895페이지 양가로 4번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잡는데 자 박스에 기억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은 몇 년? 5년. 그게 이제 7년 개념입니다. 7년. 규제 풀자. 7년. 수정하고 5년이 몇 년 바뀌었다고? 7년 바뀌었다고. 두 번째 고개 들고 자 이 도로공사한다고 현장 사무소 설치한다. 몇 년 줄까요? 도로공사 기한 주목적 사업 현장 사무소 몇 년 줄까요? 뭐라 그래야 돼요? 공사 기간 동안. 세 번째 광물채굴은 몇 년 줍니까? 그게 5년 됐어요. 5년. 3년에서 5년 수정하고 5년. 그 다음에 기간 연장인데 기간 연장이 자 1번 그 기억 니은 디귿이 있죠. 기억이 뭐냐? 그게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 연장 5년. 두 번째 이 현장 사무소는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연장해야 돼요. 세 번째 기억 니은이니까 광물채굴 연장은 몇 년? 3년.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이 일시 사용 허가가 몇 년이라고? 7년. 연장이 몇 년? 5년. 총 몇 년? 12년. 광물채굴 허가는 몇 년? 5년. 연장은 3년. 최장 8년 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이 개정됐으니까 접어놓고 그 다음에 그 주의해가지고 주의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 제시된 기간은 새로운 기간이 아니라 최초 제시된 기간과 연장하는 기간을 통산한 것임을 유의해야 된다. 그건 지워요. 그 해석 틀렸어요. 그 말은 지우고 최장 몇 년이냐 그러면 처음에 허가받는 게 농수산물 간이처리가 몇 년이고 7년이고 그 다음에 연장받을 수 있는 것은 몇 년이고 5년이고 그러면 최장 12년. 광물채굴은 허가가 5년이고 연장이 3년이니까 8년 쓸 수 있어요. 8년. 그러면 그 해설이 좀 잘못됐으니까 수정하고 지워놓고 또 연장 기간을 바꿔보면 안 돼. 연장 기간은 그대로 있고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바뀌었다고. 일시 사용 허가니
5년이 7년으로, 3년이 5년으로. 연장 기간은 그대로 있다고. 연장 기간은 엉뚱한데 지어보면 안 된다고. 넘어갔습니다. 896페이지 6, 7, 8, 6월 달에 봅니다. 6월 달에. 지문 하나 나올까 말까입니다. 899페이지 9번 농지 보존 부담금인데, 자, 9번 농지 보존 부담금은 옛날에는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전용된 농지에 대체 농지 만든다 해가지고 대체 농지 조성비입니다. 대체 농지 조성비라는 이 명칭이 지금 뭐로 바뀌었다? 농지 보존 부담금. 모르면 막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낸다 그러는데, 대체 모르니까 대체 농지 조성비가 농지 보존 부담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명칭이 농지 보존 부담금. 농지를 갖다가 전용하면 국가는 그만큼 대체되는 농지를 조성할 테니까 돈 내놓고 전용해라 이 얘기인데, 이 명칭을 바꿔놨다고 뭐라고? 농지 보존 부담금으로. 그러면 농지 보존 부담금은 누가 냅니까? 박스 1번 누가 내요? 농지를 전용하는 자. 걔만 하면 돼요. 누가 낸다고요? 농지를 전용하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갑이 제일 먼저, 자, 갑이 여기 농지인데 농지 전용 허가 받았습니다. 농지 보존 부담금 낼까 안 낼까요? 책 보지 말고 좀 칠판 좀 봐봐요. 저 좀 봐줘. 갑이 여기서 농지 전용하려고 허가 받습니다. 돈 낼까 안 낼까요? 내야지. 자, 여기 갑은 이 농지에다가 주택을 지으려고 건축허가 받았습니다. 건축허가 받았어요. 농지 전용허가 의제되죠? 돈 낼까요? 안 낼까요? 사람이 눈치가 실력이 안 되면 눈치라도 있으라. 농지 보존 내야 안 내? 내야지. 당연히 내야지. 전용하니까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잘 봐요 지금. 자, 농지가 있는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지정해요. 누가 지정해요? 국장시도, 대도시가. 자, 주거적 지정하는데 농지가 전용되죠? 전용 협의하죠? 협의할 때 국장시도, 대도시는 돈을 낼까 안 낼까요? 얘들은 돈을 안 냅니다. 왜 안 내느냐? 전용은 전용이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전용이요. 실제로 전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이 농지를 누가? 갑이 여기에다가 이제 전용해가지고 주택을 건축하겠다. 얘는 전용허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왜요? 협의가 끝났으니까. 농지 보존 부담금 낼까요? 안 낼까요? 돈은 내야 돼. 돈은 누가 낸다? 갑이 낸다. 자, 여기에다 도로 결정하게 되면, 자, 국장시도, 대도시가 도로 결정하면 농지가 전용되는 거예요. 전용됩니다. 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형식적인 전용이요. 나중에 도로공사 누가 하냐? 현대가 한다. 현대는 전용허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현대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보존 부담금은 누가 내냐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전용하는 자. 형식적 전용이 아니고 맨 마지막 가서 농지를 뒤집는 자가 돈은 내야 된다. 합격하고 나온 다음에 그 질문이 되게 많이 돼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농지 전용할 때 허가 받습니까? 안 받아. 돈도 안 내겠네? 돈은 낸다니까. 돈은 마지막에 뒤집는 자가 돈은 내야 돼. 그래서 농지 보존 부담금은 누가 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실질적 전용하는 자. 그거 알아놓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어디 뭐냐? 7번 잡아요. 7번. 나머지 중요한 건 7번. 농지 보존 부담금의 감면입니다. 자, 농장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할 수 있다는데, 감면할 수 있는 사유는, 자, 상식적으로 누가 하면 감하겠어요? 자기네들이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상 필요하다. 중요 산업시설이다. 또 누가 하면 농사 짓는 지역 주민이 그 지역 주민과 관련된 행위를 하면 그게 뭡니까? 3번.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 뭐라고요? 농사 짓는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게 신고입니다. 그러면 어쩐다? 감면할 수 있다.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 목적으로 전용하면 농지 보존 부담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틀렸다. 납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감면할 수 있다. 중요 산업시설 납부하지 않는다. 아니요. 감면할 수 있다. 농지전용 신고 대상 납부하지 않는다. 아니요. 감면할 수 있다. 나머지 내용 지금 보지 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903페이지 가면 10번, 11번은 얘는 지문 하나, 여태까지 지문 하나 났어요. 6월 달에 넘어갑니다. 12번 농지 원부 시험 안 납니다. 그런 것은. 905페이지 5장 벌칙, 보칙 시험이 안 납니다. X.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1순환은 마쳤어요.
하여튼 1월, 2월 해가지고 일순을 마쳤으니까 1월, 2월 해가지고 일순을 마쳤는데 1월, 2월은 공부한 게 아니고 이제 공부를 3월부터 3월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3월부터 시작할 때는 이제 어쩐답니까? 6개 법을 한번 배웠으니까 이걸 좀 안다는 얘기요. 좀 알고 시작하면 이제 전후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전후사정. 좀씩 이해가 쉬워요. 이해가 이제. 그럼 이제 3월부터는 얘기했듯이 3월부터는 어떻게 공부하냐? 이제 하나는 하세요. 첫째 주 딱 공부 딱 하고 학원에서 기본서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빨리 뭘 해야 돼요? 이전 붙기 전에 복습 한번 하고 복습하고 반드시 뭘 푸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기출 지문집을 풀어요. 기출 지문을. 오늘 배운 만큼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디를 빼고 어디 글자 넣어가지고 함정 쓰는가 법 조문에 있는 내용들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변형시키는가 알아놓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물론 책 자체가 두껍지만 공법 분량이 많아요. 대충 넘어가도 지금 건너뛰는 게 엄청 많잖아요. 이거 건너뛰는데 그래도 내용이 많아요. 이걸 이제 줄여야 돼요. 줄이고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느냐 그러면 국토계획법을 한 장으로 줄이고 나머지 법을 한 장으로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것은 제가 알아서 다 줄여주고 국토계획법 한 장으로 줄여놓고 A4 용지 딱 한 장이면 끝나요. 나중에 기대해 보세요. 한 장이면 딱 끝납니다. 한 장으로 줄여가지고 하루 우리가 수업 몇 시간 합니까? 4시간 하죠. 4시간 하는 걸 제가 녹음을 떠가지고 4시간 강의한 거 녹음 뜨면 그 동강 봐야지. 이거를 한 장을 줄여서 녹음을 뜨게 되면 딱 30분. 4시간 한 거 30분 동안 녹음을 딱 뜨고 일단은 자료를 주고 한 장짜리 자료를 주고 그날 배운 거 30분이면 충분히 녹음 뜰 수 있다고. 녹음 떠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카페는 종로 인사동 가면 있다겠죠. 인사동 가면은 카페는 알아서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보게 되면 지금은 녹음이 안 떴어요. 제가 녹음 딱 떠놨으면 떠서 올려놓고 난 다음에 올렸으니까 가서 보세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녹음이 요즘은 스마트폰 다 됩니다. 스마트폰 다니면서 그냥 거기서 듣고 다니라고. 굳이 카페 들어가지 말고 폰 안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PC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폰은 다 들고 다니니까 폰에다 어플 깔아가지고 30분 녹음 듣고 다니면 오면서 듣고 가면서 듣고 30분이면 하루치 분량을 다 듣는다니까요. 공법 농지법 빼고 총 다 하게 되면 4시간이면 녹음 다 떠요. 농지법 빼고. 그러니까 작정해가지고 우리가 일요일 하루가 며칠이요? 예, 하루가 몇 시간? 24시간이니까 일요일날 작정해가지고 들어버리면 공법 전체 6번 들어요. 6번. 아니 뭘 그냥 귀에다 꽂고 그냥 먹으면서 이러고 듣고만 있으면은 6번 들은다 그러면 물론 머리가 좀 어지럽겠지만 그 다음에 뭐 나오고 노력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 노력 한번. 근데 지금 상태에서 6번 들으면 해봤자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0분 듣다가 언제요? 3, 4월 끝나면 그때 한번 들어봐요. 앉아가지고 집에서 아무도 오지 마라 해가지고 한번 4시간 힘들면은 8시간만 한번 해가지고 이순환 들어봐요. 순간 쫙 해가지고 되는가 안 되는가. 웬만한 내용은 다 알아요. 하여튼 저는 최대한 해줄 만큼 해줄 테니까 여러분도 어쩌라고 따라서 하라고. 따라서 하고 난 다음에 되는가 안 되는가 봐보자고. 그렇게 해서라도 올해는 합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월달부터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1, 2월 달에 이제 공부하기 위한 준비 끝나고 3월달 시작되니까 3월달부터 다시 하고.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